법 가고 있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토지 경계 침범 그것에 관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그 먼저 보고 오시면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더 잘 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뭐 요것만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이전에 이제 현상 경계하고 지금 현재 울타리나 담장 혹은 어떤 구조물 경계가 되는 구조물이 있어서 그런 현상 경계하고 그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 나타난 경계하고 다를 때 내가 어, 이웃 토지를 일부 경계를 침범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에 관해서 이제 뭐 돌려주면 되겠죠.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냥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제가 이런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건축물이 물린 거를 이제 예로 들었었죠. 내 건축물이 일부가 아주 조금이 그렇게 그 이웃 토지에 조금 물려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경계를 일단 침범했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단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내 땅에다가 왜 네 건축물이 넘어와 있냐. 그 지금 현상의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이제 내 경계를 침범한 이 건축물조차 철거하고 내 땅을 돌려다오. 이렇게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게 침범했다고 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나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되고 상대적으로 상대방한테는 크게 뭐 막말로 감수하더라도 큰 손해는 아닌 그런 정도의 면적이죠. 보통 통상 오차가 되게 크게 나진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점유취득 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라고 하면은 철거 요구에 그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발악을 한번 해볼 만한 건덕지가 없는가 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땅만큼 내가 침범한 건물, 내 건물의 부지만큼 혹은 그와 조금 일단의 그 주변의 토지 그 정도 수준에서 나한테 파세요. 저한테 파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건물을 어떻게 철거합니까? 요 정도 가지고 건물을 그렇게 일부 철거를 하는 것도 어렵고 일부 철거를 할 때 나머지 부분까지 이제 구조적인 안정성으로 인해서 다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 이것이. 그러면 일단 파세요. 저한테. 제가 그 시세보다 잘 쳐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파십시오. 그 부분만. 근데 싫대. 싫으면 소유권을 갖고 계시되 지상권을 저한테 설정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만큼만. 그러면 토지 분할을 할 필요도 없고요. 팔려면 원래 그만큼 잘라서 팔아야 되죠. 그러면 다시 측량해서 그 분할 절차를 거쳐서 저한테 그 부분만 이제 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그런 건 난 모르겠고 귀찮으니까 그렇다면 저한테 차라리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 그 부분만 특정해서 그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 제가 지료를 꾸준히 매년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매월 드리겠다. 그 시세 상당액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지료를 드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싫다. 그래도 싫다 그래. 그럼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시다. 그 갖고 가봐야 크게 쓸모가 없지 않느냐. 그럼 저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시다. 제가 임대료 얼마 드릴게요. 그것도 싫다. 다 싫다 이거야. 그냥 건물 그 부분 철거하고 칼로 쫙 잘라가지고 뭐 철거를 하든 알아서 하시고 그 땅을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방법이 없는 거지. 점유취득 시효 주장할 수 있으면 그대로 주장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점유취득시효의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그래서 그걸 주장할 수 없을 때 그러면 나는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가? 건물 일부 혹은 전부를 철거하고 넘겨줄 수밖에 없는가? 그 땅을. 그런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발악해 볼 수 있는 거. 뭐 크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번 주장해 볼 수 있는 것 바로 권리남용으로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항변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주장은 권리남용이다. 그럼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됐을 때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겠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나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 카드를 한번 꺼내보는 겁니다. 꺼내서 들이대보는 거지. 상대방의 주장은 권리남용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각돼야 된다. 상대방의 토지 반환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재판부에다가 마지막으로 항변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민법 제2조 2항에서 권리남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일반 원칙이죠. 뭐 2조 자체가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이라는 제하에 그 제목 하에 1항에서 이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해야 된다. 이런 일반 원칙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 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대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뭔가 원칙 같죠? 2조라니까 2조. 민법이 1000개 조문이 넘습니다. 근데 제 1조 다음 2조에서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 2조 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대해서 이거를 권리 남용으로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판례는 이제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일단 그 권리 행사하는 사람, 토지 소유자가 주관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뭐 그런 목적이 있을 뿐 자기한테는 전혀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주관적으로 그런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객관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제3자 누가 보든 누가 봐도 저거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야 권리 남용이다 라고 해서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주 엄격하죠, 사실. 근데 첫 번째 주관적인 요건은 모든 법적인 어떤 사안에서 그런 주관적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럼 내심은 알 수가 없죠. 내심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전후에 드러난 어떤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토대로 추단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 뭐 그런 것들을 잘 어필을 해서 저 사람이 자기한테는 이익이 안 되면서 나한테 오로지 고통을 줄 목적으로 나한테 뭐 어떤 보복성 혹은 나를 갈구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드러난 정황들을 많이 수집해서 이렇게 한번 들이대 봐야 되는 거죠. 잘 인정은 안 돼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카드이고요.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을 할 만한 게 없어. 방어할 만한 그런 수단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 최후 수단으로 이런 거를 믿져야 본전이다. 이거는 뭐 인정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달리 방법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 카드로서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쓰는 카드입니다. 이게 뭐 인정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을 사실 뭐 침해한 건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진짜. 그래서 뭐 방 하나를 철거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들이 사실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경우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몰라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고, 뭐 이런 권리남용 이런 것까지 생각을 당연히 못하겠죠, 일반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사안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대충 지금 들어서 알고 계시면 나중에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아, 전에 뭐 그런 거 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떠올리시고, 그때 돼서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있죠. 그리고 아니면은 근처에 법률사무소 가셔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들이대 볼 만한 어떤 게 있다는 거를 아는 거, 뭐 그런 게 일단 중요한 거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그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민사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원만하게 처리되는 게 제일 좋고요. 서로 양보해서.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그리고 나한테 그 너무 큰 손해가 오는데 상대방이 얻는 이익이 너무 타임이 너무 적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그때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차피 사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가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 기준이 확실히 썼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렇게 인터넷 좀 찾아보시고 증거를 스스로 수집하셔서 그렇게 한번 항변을 해보는 거, 그게 좋겠습니다. 조금 그런 판단 기준을 조금 참고하시라고 제가 뭐 판례를 좀 소개드리면요. 예전에 이제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되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80년대부터 있던 건물이고 90년대 소송이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권리남용으로 인정이 됐어요. 항소심까지는 권리남용이 아니다라고 했었고, 이게 대법원 올라가서 그 이제 권리남용이다. 이것은 병원이 있었고요. 병원이 확장을 하려고 하고 그 병원 앞쪽에 어떤 건물이, 소규모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 앞에 도로가 있었어요. 대로가. 그러니까 대로 큰 길과 그 병원 사이에 그 낀 조그만 건물이죠. 이걸 매입을 해서 병원을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안 판다고 해가지고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이제 요게 약간 침범한 거, 그게 0.3제곱미터였습니다. 그 해당 부지가 침범한 부분이, 건물이 0.3제곱미터가 이제 침범했으니 이걸 철거를 하라. 철거하고 그 0.3제곱미터를 돌려다오. 이렇게 병원 측에서 소송을 했던 것이죠. 0.3제곱미터면 어느 정도죠? 0.3제곱미터니까 1m에 가로 1m에 세로 0.3, 30cm죠. 그러면 1m 곱하기 30cm, 그만큼입니다. 딱. 그죠? 그거를 이제 인도하라고 그 2층 건물을 일부러 철거를 해라. 이렇게 됐던 것이죠. 주관적 사정을 볼 때 이 사안에서 병원 측의 이런 요구들이 법원에서는 그렇게 봤던 거죠. 이거는 병원에서 그 대로변까지 바로 접하도록 그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매수를 시도했으나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에 대한 어떤 보복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건 주관적 요건은 이미 갖춰졌다. 그리고 규모도 너무 작죠. 0.3제곱미터. 그죠? 그리고 2층 건물이다. 라는 부분이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거는, 자기한테 득되는 게 없다. 0.3제곱미터 그거 돌려받아가지고 병원 부지 같은 건 꽤 클 거 아닙니까? 병원 규모도 그런 작은 건물,
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근데 적어도 그거보다는 훨씬 클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돌려받아가지고 과연 어디에 쓸 건가? 자기한테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어떤 매수 그 제의를 하고 그 협상 과정에서 결렬되는 과정에서 어떤 좀 애먹어봐라 이런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힐 그런 목적으로만 이제 이런 권리 행사를 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했고요. 당연히 이런 것이라면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보시더라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 보시더라도 그것은 이거는 그 상식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사회질서에 반한다 라고 인정을 해서 이거는 권리 남용이다. 너는 그런 권리 행사는 기각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 사건이죠. 물론 뭐 파기환송돼서 그 하급심에서 다시 그런 식으로 그런 취지로 판결을 했겠죠. 물론 대법원 판결에서 그 이제 그 부지 0.3제곱미터가 도대체 병원에서 어디에 쓸 용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심리 미진이다. 심리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보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한 거죠. 원심법원, 항소심법원으로. 항소심법원으로. 그래서 뭐 그 뒤의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다시 심리를 했겠죠. 그러나 뭐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그거였고 별달리 그 0.3제곱미터에 대한 활용 계획이나 그것이 어떤 뭐 뚜렷한 뭐 그런 게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냥 추측컨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권리 남용으로 인정하는 취지였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보다 최근 판결인데요. 2017년 사건으로 최근 판결이죠. 단독주택과 지금 그 단독주택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땅 그리고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땅. 그러니까 이 어떤 단독주택 하나가 마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땅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땅, 그게 일단의 토지고요, 한 필의 토지고요. 그 땅 주인이 왜 내 땅을 점유하고 있냐, 경계를 침범해가지고 다 차지하고 있냐. 그 땅이 되게 작은 땅이죠. 49제곱미터, 굉장히 작은 땅이죠. 그런 땅 중에 이제 40제곱미터는 이 사람, 뭐 A라는 사람의 어떤 마당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9제곱미터 정도는 이렇게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49제곱미터 그 땅 소유자가 이제 그 땅을 돌려달라. 그리고 담장하고 대문 철거하고 해달라. 이거는 이제 건축물이 걸린 경우는 아니, 이제 건축물은 아니죠. 이제 공작물이죠, 공작물. 대문하고 담장 정도인데, 그거를 해달라, 돌려달라, 철거하고, 이런 요구를 했던 사건에서, 이제 그 집주인이 그 마당을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가, 이거 권리 남용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건이죠. 근데 이게 이제 순천 사건인데, 요거는 권리 남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이제 원심에서는 권리 남용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돌려달라, 땅 돌려달라 이런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요.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뒤집혀서 이거는 권리 남용이 아니다,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다라고 이제 인정이 된 거죠. 요거는 이제 규모도 좀 아까 사례보다는 규모가 크죠. 일단 땅이 0.3제곱미터, 요거는 지금 40제곱미터 요거 돌려달라. 뭐 그런 부분이니까 40제곱미터면 좀 뭐 그래도 규모가 뭐 좀 있긴 하죠. 40제곱미터면 8, 5, 40이죠. 8m, 5m 뭐 그 정도 되죠. 8m, 5m, 뭐 10m, 4m, 10m, 4m죠. 10 곱하기 4. 뭐 그 정도 같으면은 뭐 그래도 뭐 좀 뭘 하더라도 뭐 좀 쓰임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집이 그 9제곱미터 부분이 이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40m가 그에 접해서 이제 있었겠죠. 마당으로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돌려달라. 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소유자가 그렇게 청구를 했던 거죠. 근데 40제곱미터를 줘버리면은 담장하고 대문을 철거하고 그리고 40m 마당 부분을 그 길로 사용되는 그 부분, 그 공로로 접하는 그 길로 사용되는 소유자의 그 땅 9제곱미터 뭐 거기로 접하는 일단 그 40제곱미터를 돌려주고 나면은 글로 접하는 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맹지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토지 소유자 주장은 이 그 땅을 40제곱미터를 돌려받아서 주택을 신축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게 조금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원심은 사실상 이제 이 토지 부분을 돌려주더라도 그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유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주택을 신축할 만한 그런 형태도 아니고 그런 규모도 아니고 그렇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맹지처럼 돼버린다. 다른 주택, 기존 주택과 그 돌려줘서 거기다가 뭐를 짓거나 뭘 하게 되면 이 지금 피고 점유자죠. 점유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땅 자체가, 땅하고 집 자체가 그 기존 그 49제곱미터 중에 9제곱미터 그 길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아예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로 주출입로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 앞에 뭐가 들어오고 자기가 이용할 수 없는 길이 아니죠. 40제곱미터 자기 마당 부분과 그 뒤에 뒷집하고 이런 데 둘러싸여 가지고 사실상 맹지 비슷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와 주택의 그런 효용 자체가 굉장히 감소되게 된다. 심각하게. 그렇게 원심은 이제 항소심은 봤던 거죠. 근데 대법원이 볼 때는 그렇게 되더라도 이쪽 지금 공로로 통하는 게 없지 않다는 거죠. 다만 이제 거기 계단식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그 길로 통하는 그 다시 진출입로를 내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 사정만으로는 맹지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 손해와 이익을 비교 형량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지. 그러니까 앞서 두 가지 원칙 말씀드릴 때도 주관적으로 그냥 단순히 뭐 그 이익과 그런 손해, 점유자의 손해와 그런 소유자가 토지를 돌려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도 오로지 그 목적이 상대방의 고통을 주는 그런 데 있고 자기한테는 이익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이익도 있다는 거지. 이 경우에는 대법원이 봤을 때는 그 40제곱미터, 49제곱미터랑 접한 그쪽에 그 원고의 어머니 소유의 그 주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병합함으로써 같이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그 토지의 효용을 올릴 수 있다는 그 쓰임새를 올릴 수 있죠. 가치를. 뭐 그런 이제 그 효용이 있다. 이게 집을 여기다가 단독으로 못 짓는다 하더라도 뭐 그런 효용도 있고, 그죠? 이익이 있으니까 일단 상대방에게 오로지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권리 남용으로 소유권 행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봤는데요. 요거를 참고로 해서 그 나름의 기준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의 기준을. 사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다 달라. 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최후의 카드이므로 먼저 점유취득 시효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당사자 간에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고, 그죠? 임대차 할 수 있으면 임대차 하고, 지상권 설정할 수 있으면 지상권 설정을 하고, 그런 거 다 안 되고 건물 철거해야 되는 입장이다. 말이 도저히 안 된다. 대화가. 그런 입장에서는 점유취득 시효
요건을 미리 일단 검토를 하시고요. 주장하려면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땅을 갖고 오면 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로는 마지막 이도저도 안 된다, 다 안 된다, 그럼 나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느냐, 너무 억울하다 라고 하면은 이런 마지막 카드로 믿져야 본전, 그죠? 이런 카드를 마지막으로 내밀 수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